엄마는 나랑 살기 위해 그 큰 집을 처분하고 한적한 산골로 이사 왔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지인이 아무도 없다. 엄마는 언제나 단정하게 정돈하고 나를 기다린다. 이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써리모 구독자님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써리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TV를 응시하며 안주를 먹고 있다. 테이블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가문어 다리 구이가 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내일 제출해야 할 리포트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 중이다. 그런데 이놈의 도트 프린트가 고장이 나서 참 답답하다. 내일 일찍 학교에 가서 인쇄해야겠다. 엄마를 외롭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다. 그날따라 하늘이 무척 맑아 등굣길에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도 참 예쁘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은 중간고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100점을 맞아 더 기분이 좋았다. 얼른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하굣길에 엄마가 호출을 했다. 호출기 액정에 80이라는 번호가 있어서 주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너희 아빠가 갑자기 길에 쓰러져 있었대. 누가 발견하고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로 이송되면서 돌아가셨단다. 라고 말하며 흐느끼는 것이었다. 엄마, 그 병원이 어디예요? 라고 묻자, 응. 집 근처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야. 빨리 와. 정수야라고 했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갔다. 지하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보였고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는 혼절해서 잠시 입원실에 계셨고 외아들인 나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엄마와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외삼촌은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집으로 가셨다.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내가 6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아빠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친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다. 애미 이름 불쌍한 내 손주. 이 할머니가 지켜줄게라고 하시더니 할머니도 2년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척들은 아버지에게 혼자 어떻게 아들을 키울 거냐고 하며 재혼하기를 종용했다. 아버지는 꽃같이 아름다웠던 와이프와의 의리를 지킬 거라며 재혼을 거부했다. 하지만 길고 긴 설득 끝에 지금의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다. 내 나이가 8살이었고 새엄마는 30살이었다. 할아버지가 잘 아는 집안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참 예쁘고 친절했다. 아빠는 새엄마를 소개했고 엄마 품이 그리웠던 나는 새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며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웃었다. 새엄마는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고 나를 위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동생 좀 낳아달라고 보챘지만 새엄마는 엄마는 정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저 하늘의 별이 된 지 3년째 엄마는 아빠의 보험금으로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셨다. 젊고 센스 있는 엄마는 장사 수완이 꽤 좋았다. 그 당시 옷을 입어보고 집에 가버리려고 하는 아줌마들이 꽤 됐는데 엄마는 절대로 그런 손님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장사 안 하면 안 했지. 외상은 못 해준다고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외상으로 옷을 줬다가 엄마의 가게를 피해 돌아서 가는 손님들이 꽤 있어서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집에 오면 아빠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술을 마셨다.
엄마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가 계란형 얼굴의 키는 166cm이고 군살 없는 몸매이다. 그러니 주변인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전처 자식을 키우고 사냐고, 쟤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제가 해도 된다고 입방아를 찧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 말아요. 우리 정수랑 평생 살 거예요. 내 생에 재혼이란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엄마의 희망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엄마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시험이 끝난 나는 엄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엄마는 왜 아이 딸린 남자랑 결혼했냐고 말이다. 엄마는 너희 아빠를 만나보니 너무 자상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너의 존재는 아무 방해물이 되지 않았어. 더군다나 나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했다. 그런 엄마가 너무도 고마웠다. 그날따라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가여워서 엄마를 안아줬다. 엄마는 성인인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정수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말했다. 응. 알아. 앞으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게. 나 어디 안 가. 약속해. 라고 말하고 엄마를 다시 안았다. 근데 정수야, 나 사실 너무 외로워. 아빠는 없지. 너는 너무나 멋있게 크고 있지. 나 이제 어쩌면 좋겠니? 하고 수줍게 웃는데 엄마를 바라보며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나더라? 하면서 농담을 했다. 그리고 엄마를 간지럽혔다. 엄마는 소파에 누워 웃다가 나 이제 못 참겠어. 이제 내 마음 좀 읽어줘. 정수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엄마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울었고 나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는 그런데 너 대학생 됐는데 여자친구 없었어? 라고 물었고 응. 나는 엄마만큼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사귀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엄마는 이 녀석 이제 엄마랑 더 친해져야겠네 라고 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안방에서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고 다음날 오후까지 늘어지게 잤다. 그런데 그날 엄마의 눈빛은 뭔가 달랐다. 왜 그렇게 냉정해 보이던지 나는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다. 엄마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키운 나와 이를 치른 것에 대한 혼란한 마음이 컸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간 냉담했다. 그리고가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엄마는 내 방에 들어와서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한 말이라도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정수야,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순간 얼음장같이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다. 얼른 씻고 올 테니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했다. 콧노래를 부르며 씻고 나왔다. 그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엄마는 나랑 관계를 하면서 여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날 이후로 매일 엄마랑 같이 잤다. 그리고 엄마는 혼자 TV를 보며 술 마시는 일이 줄어들었다. 늘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 소중이를 보며 우리 정수는 아빠 닮아서 정말 우람하네. 정말 부전자전이구나라고 말하고 수줍게 웃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체력이 다할 때까지 엄마를 기쁘게 해줬다. 그렇게 20살의 나는 엄마의 남자가 되었고 이듬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엄마는 무척 아쉬워했고 자주 면회를 왔다. 그리고 엄마와 외박을 나가 회포를 풀었다. 고된 군 생활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쁜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 엄마는
내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옷가게는 접었고 있는 재산 가지고 살자고 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집도 팔자고 했다. 우리는 아빠와 종종 놀러 가던 지역의 땅을 사서 아담하게 집을 지었다. 나는 엄마랑 함께 욕조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욕실 많은 욕심을 내서 큰 욕조를 들여놨다. 엄마는 내 전공과 관련된 사무실을 차려줬다. 감사하게도 사업도 잘 되고 있다. 격리 직원을 뽑을 때도 엄마가 면접을 봤다. 엄마보다 예쁜 사람은 가차없이 탈락시켰다. 내가 젊은 아가씨에게 호감을 가질까봐 견제하는 듯 했다.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웠다.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말이다. 엄마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우리 평생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이다. 밖에서는 다정한 모자지간이요. 밤에는 부부 사이인 내 얘기를 들어준 오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썰이모 많이 사랑해 주세요.